국회의장 선거가 굉장히 치열했는데 결국 추미애 후보가 당선될 줄 알았는데 우원식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뭐 후보 사퇴해라. 뭐 이런 요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의 정책수석이죠. 원내 정책수석인 김용민 의원은 언제든지 의원들이 불신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라. 뭐 이런 요구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원식 의장 선출 예상은 하셨습니까? 저 그때 방송에 와갖고 네. 추미애가 되면 네. 추윤 이라운드. 2라운드가 된다. 네. 장관 대 총장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과 의장이 네. 싸우는 그런 형국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 정치적 격변기가 예상되는 네.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상황에서 예.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실제 그런 걸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 그 원내대표 선거나 의장단의 의장 후보 선거는 굉장히 개인기가 중요합니다. 네. 의원 개인기. 그 출마 후보 중에 원내대표 출신은 우원식 후보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원내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의원들 선거를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을 다 찾아다녔다는데요. 네. 그 출마한 그 후보들 당선인들을 네, 네, 네.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다는데 네. 그런 게 주요하게 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선거에서 나왔으면 결과를 승복하고 네. 따라야죠. 그걸 네. 지금 극렬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뭐 개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당 게시판이고 무슨 커뮤니티고 이런 데서 네. 활동을 하면서 물론 본인들도 본인들이 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또 휘둘린다는 것도 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극렬 지지자다 뭐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요. 저도 네. 이제 제 민주진영 박진영 네. 짧게 홍보 한번 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한 3만 명 가까이 참여를 했는데 네. 98%가 네. 추미애가 의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절대 다수입니다. 저희도 그 의장 선거하는 날 현장 라이브를 하면서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냐 했을 때 98% 정말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절대 예. 다수입니다. 예. 하여튼 두 분 다 완전히 그분들만 들어와서 지금 아니 뭐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구만. 절대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고요. 네.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드는데 네. 일제 강점기 때 예. 독립운동가들 보고 친일파들이라든가 예. 저기 일본 총독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불량 선인, 예. 극렬 그 저기 뭐야 사회 불안 세력 이렇게 예. 이야기했습니다. 예. 근데 예.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강한 의지와 강한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선도에 나가면서 민중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절대 그렇게 막 조롱한다거나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문제는 그겁니다. 개인의 개인기, 개인 간의 호불호의 문제 그런 걸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뽑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국가 서열 위이고 국회라는 대의민주주의 기관의 최고의 장입니다. 네. 그러면은 판단할 때 우리 반 반장 뽑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아니라 네. 국민들의 의사가 또다시 위임되고 또다시 대의되어서 뽑는다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참 제도적으로 바꾸기도 어렵지만은 네. 국회의원들 수준이 역시 저 모양이야. 그런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라는 네. 생각이 저는 뭐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본투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네. 본투표는 하지 않았는데 당내 후보를 뽑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명투표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왜냐면요 국회의원 한 명당 예. 지역구로 치면은 20만 명. 국민 20만 명이 대의되고 있는 국민 그렇죠. 20만 명이 예.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누굴 찍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게 예. 대의민주주의예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당원 경선 때 최소한 한 1,500표에서 한 2,000표를 받았습니다. 네. 당원 2,000명 정도가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는 국회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기명투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기명투표에서 예컨대 추미애 후보가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한 경우에는 어떤 뭐 정치적 심판을 받아야죠. 정치적 거기에 심판이 지탄을 필요하다. 받는 것도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예. 책임 정치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건 너무 과한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야, 모르겠어요. 이제 민주당은 그렇게 뭐 하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으나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의장이 되는 것보다 우원식 의장이 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첫 왜 번째 그렇게 보세요? 그 추미애 의장이 만약에 됐다. 네. 그러면 추미애 의장이 하는 모든 얘기는
윤대 추의 갈등 구조로 가버려요. 그렇겠죠. 합리적인 비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 예? 그럼 결국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 설득력을 가지려면 오히려 우원식 의장이 나서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일 거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연임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추미애 의장이 돼버리잖아요. 박찬대, 추미애, 이재명 연임 이러면 그 이재명 개인 완전히 사당 비슷하게 민주당이 비칠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어찌됐건 의원들의 판단이 우원식 의장 후보로 된 거에 대해서는 물론 당원들이 비판할 수도 있죠. 왜 본인이 지지한 사람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당 전체가 흔들린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온당치가 못하죠. 더군다나 이게 국회 본회의가 가고 본인들이 그 선정해놓은 의장 후보가 탈락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해보세요. 그럼 민주당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예, 우리 근데 총장님 말씀이 네. 전략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치 전망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원칙을 이야기한 겁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가라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네. 국회의원이 개별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네. 토합니다. 토해요? 저는 개별 헌법 국민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권력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저도 개별 헌법 기관으로서의 국민이고 시민이에요. 네. 이건 왜 무시되고 국회의원 뽑아놓으니까 그다음 지 마음대로 해요. 네. 이건 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의 문제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원론적인 부분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 당원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나는 개별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뽑아놓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0.7% 이겼는데 네. 나는 이겼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권력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민주당 현역들이 윤석열식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지자들이 엄청 좋아하겠네. 아니 지지자들 저는 제 원칙이에요. 제 원칙이에요. 박진영 TV 엄청나게 구독자 많이 늘겠네. 8,000명 늘었대요. 네? 아니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권 나는 왔고. 오늘 완전히 뭐 댓글 끝내주겠는데. 아니, 뭐 그런 근데 부분이 이런 아니고.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지금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추미애 국회의장 이렇게 맞짱을 보고 싶어 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림이 안 만들어진 것에 대한 문제의식 이것을 전하면서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오늘 상당히 좀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6.1%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가 하는 곳이죠. 여론조사 꽃의 경우에는 7%에서 8%가 폭락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최고는 어떤 제안을 하고 있냐면 당내 엘리트주의를 배격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전당원 토론, 그 다음에 당원 투표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권리당원 의견 10% 이상 반영하도록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아직도 두 분도 네. 모자라요. 모자라요? 그 기능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기능적으로 10% 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모든 당직과 선출직은 당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네. 기본 원칙을 저는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의 의사결정 구도도 가능하다면은 네. 당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원칙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민주당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고 싶은데 네. 당원들 참여를 보장하라고 하니까 예. 대의원 50% 뭐 당원 40%에서 대의원 포션 줄이고 당원 포션을 늘리더라고요. 예. 이거 꼼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뽑는데 국회의원은 500표 주고 국민은 1표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안 되잖아요. 예. 그 제도가 뭐가 잘못됐냐면은 간접 선거와 직접 선거가 같은 층위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엉터리 제도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은 좀 바꿔야 바꾸셔, 된 거예요. 바꾸셔. 바꿔야 되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이런 거예요. 유일하게 반개혁적인 정당이 민주당이야. 그러니까 그게 전당대회. 맞아요. 네. 그거 맞아요. 네. 그거 맞는 게 그럼 왜냐면요.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그렇게 안 해요? 전당원 투표합니다. 전당원 무조건 투표하죠. 네. 예, 전당원 투표로 예, 결정해요. 예. 근데 민주당만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뭐 여론조사 복잡해. 복잡하게 해서 그게 예. 제도의 3원칙이라고 있어요. 예. 심플해라, 네. 심볼해라, 네. 세이프티 안전해라. 예. 이게 있는데 민주당 그 제도는 다 거기에 어긋나.